안녕하십니까. 토픽2 7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픽2 쓰기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7강에서는 모의고사 3회 쓰기 54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문제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문제입니다. 54번 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논설문 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논설문과 달리 토픽2 54번 문제는 주제가 이미 주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토픽2 54번 문제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논설문 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논설문은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쓸 내용들을 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서 써야 됩니다만 54번 문제는 이렇게 주제가 이미 주어지고 그리고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써야 될 내용까지도 이렇게 과제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주제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면 되기 때문에 매우 쉬운 논설문 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54번 문제가 쉽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54번 문제가 쉬운 논설문 쓰기라는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54번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54번 문제를 그러면 쉽고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54번 문제는 51번 문제나 52번 문제처럼 이제 쉽고 간단하게 쓰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54번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문제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문제입니다. 54번 문제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주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를 잘 해서 그것을 글로 옮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주어진 과제가 있고 이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글을 쓰면 되기 때문에 이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직접 현장에서 강의를 듣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강의가 학습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터넷 강의의 장단점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과제의 첫 번째는 인터넷 강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현장 강의와 인터넷 강의 중 어느 쪽을 선호합니까? 세 번째는 위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와 같이 문제를 읽고 우리는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 두 단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체적인 글의 구성을 짜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글을 쓸 것인지 구조를 먼저 짜고, 즉 문단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이 각각의 문단에 넣을 것인지 어떤 내용을 이 각각의 문단에 쓸 것인지를 생각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전체적인 글의 구성을 짜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글의 구성을 먼저 짜는데 첫 번째 단락에는 문제 제기
문제 제기, 즉 주제에 대해서 쓰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에는 여기 나와 있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는 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에는 여기 나와 있는 과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는 첫 번째 과제, 인터넷 강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인터넷 강의의 장점과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써서 이 단락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는 두 번째 과제인 인터넷 강의 중 어느 쪽을 선호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강의 중 어느 쪽을 선호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현장 강의와 인터넷 강의 중 어느 쪽을 선호합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현장 강의를 더 선호합니다. 혹은 저는 인터넷 강의를 더 선호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 비교적 간단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는 위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인터넷 강의,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인터넷 강의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과제, 두 번째 과제와 세 번째 과제 이 두 가지는 단락을 나눠서 쓸 필요가 없이 하나의 단락에 모두 같이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터넷 강의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지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을 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의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첫 번째 단락에는 문제 제기를 하는 단락, 두 번째 단락에는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쓰는 단락,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두 번째, 세 번째 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쓰는 단락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락 구성을 하고 이렇게 문장 구성을 하고 전체적인 글의 구조를 짜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 단락마다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죄송합니다. 글의 구조를 먼저 짜고 난 다음에는 이 각각의 단락에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쓸지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단락에 써야 될 여러분들의 의견, 즉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자,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것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는 서론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는 문제 제기를 하는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는 여기 이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해도 되고 혹은 이런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글을 써서 서론을 첫 번째 단락을 구성해도 됩니다. 자,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있는 내용을 다시 재요약을 한다든가 다시 강조를 한다든가 혹은 이제 수정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서론을 써도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을 써도 됩니다. 네, 저는 한번 첫 번째 단락을 이 글을 수정을 하고 좀 더 보완을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최근
자, 최근에 교실에서 강의를 듣지 않고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강의가 학습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신에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은 주제에 맞는 그런 서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실에서 강의를 듣지 않고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강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하시면 처음 도입부로서는 아주 적당한 그런 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짧죠? 그래서 좀 더 내용을 보완을 하면 최근에 교실에서 강의를 듣지 않고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강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멀티미디어 기술이 증가함에 따라 확산이 되었고 멀티미디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확산되었고 혹은 늘어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갑자기 급증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확산되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급증하였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대폭 증가하였다라고 대폭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 대폭 증가하였다. 확대되었다. 증가보다는 확대가 낫겠네요. 확대되었다. 자, 이와 같이 써주시면은 첫 번째 단락으로서 아주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최근에 교실에서 강의를 듣지 않고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강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멀티미디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확산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대폭 확대되었다. 이렇게 하면 인터넷 강의가 증가한 것에 대한 인터넷 강의에 대한 문제제기, 인터넷 강의에 대한 주제를 제기하는 그런 단락으로 아주 적절한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는 인터넷 강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쓰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 강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먼저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 생각을 정리를 해서 여기에 요약을 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점에 대해서는 인터넷 강의의 장점은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을까요? 가령 예를 들면 인터넷 강의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편리성이죠. 인터넷 강의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인터넷 강의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언제 어디서든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 강의의 두 번째 장점은 경제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면 저렴하죠. 교실 수업보다는 인터넷 강의가 조금 가격적으로 저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리고 또 교통비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은 교통비도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의 두 번째 장점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한 인터넷 강의는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또한 인터넷 강의는 수업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교실까지 이동할 필요도 없어서 시간도 절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교통비도 절감을 할 수 있다. 예, 그런 경제성에 대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여기에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인터넷 강의는 혼자서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를 하지 않으면 학습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학습 효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반면에 인터넷 강의는 단점도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 강의는 혼자서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학습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학습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 그리고 혼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선생님과 의사소통을 할 때 아무래도 직접 의사소통하는 것보다는 의사소통이 좀 원만하지가 않겠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것도 또한 물론 이제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인터넷 강의는 혼자서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통하기 때문에 직접 소통하는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사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학습자들끼리도 서로 좀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인터넷 강의는 혼자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다른 학습자와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풀어서 정리를 해서 자연스럽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두 번째 단락에 쓰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과제와 세 번째 과제는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을 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인터넷 강의와 현장 강의 중에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저는 인터넷 강의를 선호합니다. 혹은 저는 현장 강의를 선호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호하는 쪽을 선택을 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인터넷 강의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인터넷 강의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집중적인 반복 수업을 통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 강의를 선호합니다.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인터넷 강의를 선호하든 혹은 현장 강의를 선호하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일 먼저 구조를 글의 구성을 형성을 하고 글의 구성을 단락을 짜고 그리고 단락에 들어갈 내용들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써 놓으신 다음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글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로 옮기시기 전에는 먼저 한번 정리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눈으로 써보는 게 좋겠습니다. 눈으로 쓰거나 아니면 입으로 쓰거나 해서 글로 옮기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글을 한번 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전체적으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에는 아까 전에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약간 수정을 해서 첫 번째 단락을 썼죠. 최근에 교실에서 강의를 듣지 않고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강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확산이 되었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폭 증가하였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인터넷 강의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만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편리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또한 인터넷 강의는 교실 강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업료가 저렴한 편이다. 교실까지 이동할 필요도 없어서 교통비를 절감할 수도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경제성에 대해서 장점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반면에 인터넷 강의는 단점도 있다. 먼저 혼자 수업을 받아야 하므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학습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소통하기 때문에 강사와 학습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도 부족해서 학습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잘 설명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는 두 번째 과제와 세 번째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락의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인터넷 강의를 선호한다라는 입장에서 만약에 글을 쓴다면 장점과 단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세 번째 단락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터넷 강의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인터넷 강의는 반복 수업이 왜냐하면 학습은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강의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편리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인터넷 강의를 선호하는 편이다. 이와 같이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쓴 정답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교실에서 강의를 듣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받는 인터넷 강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를 계기로 더욱 확대되었고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이 발달하면서 띄워줘야죠. 발달하면서 더욱 보편화되는 상황이다. 네, 인터넷 강의의 장점은 우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교실 수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업료가 저렴하고 교실로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교통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 여기까지가 장점이죠. 교통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 여기까지가 장점이죠. 반면에 인터넷 강의는 혼자서 강의를 듣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학습 효과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강사와 학습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학습자 간의 소통도 부족하여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단락입니다. 예. 이와 같이 인터넷 강의가 몇 가지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터넷 강의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 학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학습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반복 학습이 가능한 인터넷 강의를 선호하는 편이다. 네, 마지막 단락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픽2 쓰기 54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